도쿄 외곽의 한적한 카페. 이곳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모여 동호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임일까요? 10年ぐらい前からですね、月に2度ほどこういった食べる会ですね、皆さんで集まってもらって昆虫を食べる会を実施してます。 카페 밖으로 나와 요리를 시작하는 사람들. 어떤 음식을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超いいですね。エビの厨房でよく香りで 사람들의 모습에서 설렘을 엿볼 수 있는데요. これも揚げ 이들이 기다리던 음식은 바로 곤충 요리입니다. 밀웜, 바퀴벌레 등 각종 곤충들을 튀기는데 아구, 과연 그 맛은 어떨까? 香ばしいです。食感はまずこう魚の骨とかあとエビみたいなところに近くて 곤충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 각종 산의 진미를 놔두고 사람들은 왜 하필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까요? 단순한 재미거리인 걸까요? 혐오동물에서 요리의 재료로 변신한 곤충의 신세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낯설기만 한 곤충 요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嫌だ嫌だ食べたくないです見た目がもう見た目から食べられないです全然食べるのは大丈夫だと思います。まあ形とかそういうのも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あんまり食べる気しないっていうか虫だからね。 곤충 요리의 신세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찾아간 우찌야마 씨의 집. 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그의 집에는 마다가스카르 바퀴벌레, 자이언트 밀웜, 아르헨티나 숲 바퀴벌레 등 다양한 곤충들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곤충 요리 애호가이자 곤충 요리 연구가이기도 한 그는 이 곤충들을 먹기 위해서 직접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이 곤충들을 모두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아유, 대체 이걸 어떻게 먹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これマダガスカルゴキブリといって一応食用で飼育しているものです。丸ごとは無理ですけれども開いてお腹の部分胸とかお腹の部分を食べます。 사실 저는 이 곤충들을 먹는다는 게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는 곤충 요리의 예찬자가 되어 이를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기른 곤충들을 채집해서 곤충 먹기 동호회를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곤충 요리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곤충 요리를 보고 기겁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도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まだまだその昆虫食に関しては皆さん昆虫は食べ物ではないという大きな誤解をしてますので、それは先入観でありいろいろねそういうことなので、それをできるだけそういう誤解を解くようなですね活動を日本でも一生懸命や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키우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그는 성충과 유충으로 요리하는 법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초밥, 두부, 스프 등을 요리할 수 있는 각종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자연에서 직접 채집 활동을 하며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동호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 以上タンパク質が含まれる昆虫が非常に多いです。でそれと同時に脂肪もですね不飽和脂肪酸っていう
非常に体に人間の体にいい脂肪とミネラルも豊富ですし、あとビタミンも B 群ですか、ビタミン B が非常に豊富です。でかなりそういう意味では栄養価も食用として非常に向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곤충이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하지만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음식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Well, I'm a little bit curious. If he ate one, I might try it. If I see him eat it, but I can't believe that he actually does eat it. 세계 배낭족들이 모이는 관광대국 태국에서도 곤충 요리를 맛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곤충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곤충 요리를 포장해 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곤충 요리를 흥미롭게 여기지만 쉽사리 먹지 못하는 관광객들. 마침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는데요. 과연 그는 곤충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매미예요. 드디어 입에 넣는 한국인 청년. 못 먹겠어요. 아하하, 이고 곤충에 대한 나쁜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미안해지는군요. 아까 전에 매미 먹는데 안에서 알 같은 거 입에 씹혔어요. 못 먹어요. 다시는 못 먹어요. 관광객들에게는 아직까지 낯선 곤충 요리. 하지만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는 시내 백화점에서도 곤충 식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왕실 백화점인 시안 파라곤에서는 귀뚜라미, 미럼 등 곤충을 튀긴 다양한 과자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네 봉지에 우리 돈 500원에 판매되는 곤충 식품.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인지 곤충을 사 먹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 근처 시내에선 한 여대생이 곤충 과자를 사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어우,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ส่วนใหญ่ไม่ค่อยกินเขากลัวกันค่ะ เหมือนกับมันเป็นเหมือนแมลง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จะไม่ค่อยกินเท่าไหร่ไม่รู้ว่ามันชอบกินตั้งแต่เด็กแล้วค่ะ มันแบบเคยกินก็เลยติดมาตั้งแต่เด็ก 사람들은 왜 곤충 음식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 이유를 2008년에 벌어진 곡물 파동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솟는 식료품 가격으로 세계인들이 거리로 나섰던 그때 그 대안으로 떠오른 자원이 바로 곤충이었는데요. 기아가 있는 국가에 가서 소돼지를 키워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한테 수입해서 먹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곤충이 가장 서식하기가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또 특이하게도 그런 기아가 많이 발생돼 있더라고요. FAO가 2013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곤충은 인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자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2050년엔 세계 인구가 90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식량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FAO의 분석입니다. And they can help us as our populations grow and our demand for food goes. The insects, there's going to be a lot of answers coming to us to help us survive on the planet. 곤충이 미래 식량 자원으로 대두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강한 번식력과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약 50%에 달하는 풍부한 단백질 함량은 다른 육류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데요.
미네랄, 무기질, 불포화 지방산 등 각종 영양소도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그 경제성의 가치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태국의 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콘켄주의 반센타 마을. 이곳의 영웅은 다름 아닌 귀뚜라미인데요. 태국의 대표적인 흉작지였던 이 지역은 지금 귀뚜라미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샥 변신했습니다. 대부분이 식용으로 쓰일 귀뚜라미를 양식하고 있었는데요. 분주해 보이는 농장. 오늘은 마침 한 달에 한 번 도매상에게 잘 키운 귀뚜라미를 보내는 날입니다. วันนี้พี่เขาจะเอาประมาณ150 โล150 กิโลก็ไม่รู้จะพอไหมทั้งแถวนี้ถ้าไม่พอก็ต้องแถวนั้นด้วย 기온이 높고 건조한 태국은 귀뚜라미를 양식하기에 적절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귀뚜라미를 사육하기가 용이한데요. 도매상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귀뚜라미를 수거하기 때문에 판매 역시 수월합니다. 매달 킬로그램당 단위로 모아 귀뚜라미를 수거해 가는 도매상.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ระยะการเลี้ยงเนี่ยจะ4 เดือนถึงจะได้ขายทีนึงแต่กิ้งหรีดนี่เดือนละครั้งถือว่าเดือนละครั้งรายได้มันต่างกันถามว่าคิดว่าอย่างอื่นมีไหมพี่ว่ากิ้งหรีดดีที่สุดแล้ว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ขายเดือนละครั้งเท่ากับเงินเดือนเราจ้ะแต่เดือนนึงอยู่ที่6 ถึง 7 หมื่นตัวเฉลี่ย 잦은 흉작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곳은 태국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이었는데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ชิ้นแรกคือผมเลี้ยงทำฟาร์มหมูฟาร์มหมูก็ไปมา2 ปี 3 ปีก็ขาดทุนก็เลยล้มเลิกหลังจากนั้นก็มาทำเป็นถั่วงอกเพราะถั่วงอกขายก็พอดีมันแรงติดต่อ3 ปีแล้วเมล็ดพันธุ์ถั่วเนี่ยมันขาดตลาดก็จะไปสั่งซื้อจากพม่าเข้ามาแล้วพอสั่งซื้อเข้ามานี่มันราคามันแพงราคาแพงก็เลยไปไม่ไหวก็เลยหยุดอีกทีนึงพันไปมาไม่รู้ทำอะไร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귀뚜라미를 접하게 된 마을 이장님. 10년 전 곤충의 미래 시장성을 알아보고 귀뚜라미를 사육하게 됐는데요. 국경지대에 곤충을 판매하는 거대 마켓이 있어서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장님을 따라서 마을 주민 100가구 중 60%가 귀뚜라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귀뚜라미는 이제 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수입원이 됐습니다. 그려. มันจะมีเดือนขาดทุนทำกำไรแล้วก็ขาดทุนอย่างเงี้ยแต่ถ้าเป็นทันเลี้ยงจิ้งหรีดเนี่ยสิ้นเดือนมาหรือว่ารอบหนึ่งเนี่ยเราจะหักต้นทุนแล้วมันเป็นกำไรเลยอย่างเงี้ยเราก็พอเลี้ยงชีพได้ทำให้ชาวบ้านเนี่ยก็ทุกวันเนี้ยเศรษฐกิจในหมู่บ้านเนี่ยดีขึ้นเพราะว่ามีค่าใช้จ่ายอะไรนี่รู้สึกจะคล่องขึ้น 판매를 마친 뒤 동네 주민들이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역시나 곤충 요리입니다. 채소와 함께 곤충을 튀기고 볶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내는데요. 어이구 아무거리낌 없이 곤충을 먹는 주민들. 정말 잘 잡수십니다. 사실 이들에겐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시절 곤충이 주요 먹거리이자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요. ทุ่งนาไม่มีอาหารกินนะนี่เรื่องเฉพาะอาหารมันก็ต่างกัน แหล่งอาหารโปรตีนที่เกษตรกรค้นพบและหาได้ในช่วงที่เขาแห้งแล้งขาดแคลนนะครับก็คือแมลง
นะฮะอย่างเช่นจิ้งหรีดอย่างเช่นไข่มดแดงอะไรพวกนี้นะฮะ 세계 곤충 섭취 인구를 살펴보면 실제로 전 세계 20억 명이 곤충을 먹고 있습니다. 선진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딱정벌레, 애벌레, 개미, 메뚜기, 귀뚜라미 등 다양한 곤충들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곤충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형이 주는 혐오감 때문이지요. 아이고. We are not used to eat insect. I don't want to eat it for protein. I get protein from beef.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식량 대체 자원으로 떠오른 지금 여러 국가에서는 곤충이 주는 외모적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벤처 창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 귀뚜라미 바나 에너지 바들이 이미 개발이 많이 되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곤충 카페라든지 곤충 전문 요리 레스토랑들도 지금 만들어졌고 제품으로는 곤충 순대, 쿠키, 소면, 조미료 등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더불어 다양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국가 캐나다.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종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들만큼이나 음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토론토의 주택가. 지금 보시는 훤칠한 두 청년은 형제이자 시푸푸드의 공동 대표입니다. 이들은 오랜 연구 끝에 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가루를 개발해냈는데요. It's been about 2 years. We started while I was doing my master's in food science and Ellie was doing his MBA. And one day I called up my brother. I said, I just created cricket tofu. Let's start a business. This is our textured cricket protein. You can feel it. It's like a firm block of tofu. Yes. So I'll open it up. Cricket protein that's been reprocessed, and we've developed a way to sort of fuse the crickets into a block. 이들은 귀뚜라미의 단백질 볼록을 이용해 볼로네즈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소고기로 만든 소스와 맛도 비슷하지만 생산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곤충을 사육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소를 사육하는 것보다 5배가량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거요. What we'll do is we'll have 3 types of tomato sauce available. One is cricket, one's mealworm, and one's beef. And we'll say, hey, try all 3. Tell me which one you like the best. Because when you look at them, you can't see the cricket, you can't see the mealworm. It looks like ground beef. People try all 3, and then they'll say, oh, this one for sure is the beef. I like this one the best. And we always smile and say, oh, that's the cricket. 곤충 소스를 이용해 직접 파스타를 만들어 주기로 한 청년 사업가. Just looks like a regular beef bolognese. There are no eyes or cricket legs or wings staring at you. But all the pieces in it that look like ground beef, like really right there, yeah. that's actually restructured cricket protein designed to look and feel like ground beef. 따뜻하게 데운 소스를 파스타에 부으면 요리 끝! 참 쉽죠? 겉보기에는 일반 파스타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떤지 저희 제작진이 직접 용기를 내어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참. 밑볼 만든 거하고 맛이 똑같아요. 큰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텍스처도 똑같고요. 질감이라든가 맛의 차이가 없어요. 좋습니다. 두부처럼 만들어 놓은 귀뚜라미 블록은 집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블록의 장점, 고기 대용으로 이 요리, 저 요리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prepare our textured proteins, but you guys came all the way from Seoul, so we figured we'd make you some Korean food, and I had some gochujang sitting in the fridge. 블록을 이용해 한국식 볶음 고추장을 만들어 주기로 한 리. 각종 채소와 함께 블록을 섞어 고추장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알아 벌써 끝난 건가? 정말 간편하게 완성됐습니다. 비주얼은 딱 어머니가 해주던 그 볶음 고추장이에요. 쇠고기 갈아서 만든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이 고소하고요. 밥이랑 같이 먹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We're going to be driving down across the border tomorrow.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 형제.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귀뚜라미 소스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웹사이트를 이용한 판매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아주 경쟁력 있는 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Been working with them for probably about a year-ish, but their product really kind of caring about the quality, and they kind of understand the food science background of what we're trying to do with the industry, so they kind of understand what it takes to have a good ingredient, how to make it into a product they other consumers want. 내일 발송될 제품은 총 60케이스? 이들은 스타트업 공장을 이용해 주문과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원가를 절감시켜주는 주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형제는 한국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식용곤충연구소와도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Korea is actually a market we've been very interested to expand further into, and we see that throug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way it has been subsidizing and helping support products come to market. We see it in the way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a great job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of making very clear and concise legislation that ensures that products like this can get to market, and that's very, very important for a startup. 서울 중구의 한 레스토랑. 이곳은 2015년 10월 국내 유일의 식용곤충식 메뉴 개발 연구소인 한국식용곤충연구소가 오픈한 레스토랑입니다. 현재 이들은 곤충의 형태 그리고 특유의 맛과 향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곤충보다 더 풍부한 지금 생물군은 아직까지 없을 만큼 뛰어난 성분을 갖고 있고요. 오일 쪽을 본다고 한다면 곤충 같은 경우도 100g에 약 30g 정도 이상이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름이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대부분이. 기름만 보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올리브유보다 더 좋은 오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고요. 그래서 뭐 건강학적인 부분을 본다던가 영양학적 부분에서 본다면 두 가지 다 뭐 슈퍼푸드 중에서도 최고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죠. 음식 자체에 접목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형태가 보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음식을 보거나 곤충만 봐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결국 이들은 곤충의 외형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음식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말, 액상, 오일 형태를 활용하여 메뉴를 개발한 것인데 이를 통해 곤충의 영양과 맛을 살리고 거부감을 샥 없앴습니다. 깐풍기를 만드는 셰프, 직접 개발한 미럼 파우더와 기름을 이용해 조리를 하는데요. 소스 역시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깐풍기 소스인데요. 이거는 미럼에 나오는 액상으로 만든 소스고요. 지글지글지글 깐풍기가 완성되어 갑니다. 분주해진 셰프의 손놀림. 이번에는 면을 뽑아내는데요. 이건 역시 곤충 파우더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뽑은 생면으로 파스타를 만든다고 하는데 각종 재료를 볶고
곤충이 들어간 토마토 소스를 이용합니다. 일반 파스타를 만드는 과정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개는 많이 긴장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처음에는 음식 안 보이는 곤충이라고 하셔도 잘 안 믿으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하시고 오시는데 오셔서 음식을 내주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갈라도 보시고 음식 상태를 확인하시는데 한 에피타이저 나가고 메인 메뉴 나가서 음식을 드실 때쯤이면 이제 안심을 하고 많이 드시고 많이 협조해 하세요. 에피타이저 요리에서부터 디저트까지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곤충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합니다. 레스토랑에 찾아온 저녁. 건장한 두 청년이 잘 차려진 정찬을 먹고 있습니다. 흡족한 표정의 청년. 정말 맛있나 본데요. 그나저나 저 청년들 진정한 먹방을 보여주네요. 저도 갑자기 배가 고파옵니다. 곤충을 제대로 썼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맛있는 음식이에요. 앞으로도 또 많이 좀 찾게 될 것 같아요. 또 건강식에도 되고 단백질도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하니까. 현재 국내에서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 가능한 곤충은 총 7가지입니다. 누에번데기, 벼메뚜기, 백강잠, 쌍별 귀뚜라미, 갈색 거저리 유충,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장수 풍뎅이 유충이 그것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용곤충으로서 먹고 있는 곤충종은 약 1970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970종 중에서 우리 7종이니까 적은 종이지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로서 안착돼서 먹을 수 있는 종만 따졌을 때는 벨기에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종의 곤충을 등록시켰거든요. 식용곤충으로. 우리가 7종이니까 절대 뒤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다양한 재료를 섞어 식용곤충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레스토랑. 하지만 아직까지 곤충에 대한 사람들의 거리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용곤충을 먹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감이라던가 어떤 이질감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을 넘어서야지만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난제죠. 정부 역시 곤충의 가치를 알리고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곤충 엑스포 개최인데요. 2007년, 2012년에 이어 4년 만에 개최된 곤충 엑스포에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곤충에 대한 어린이들의 친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곤충 체험 공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곤충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공간 구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곤충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곤충과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사슴벌레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슴벌레를 직접 만지면서 먹이 먹는 거 보면서 직접 또 만져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수풍뎅이 만지고 또 막 사운드 붙이고 그랬다고 자랑할 거예요. 한켠에서는 곤충요리 경연대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최한 이번 경연대회는 미래식량 대체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의 가치를 알리고자 개최됐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곤충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재료들과 함께 각종 곤충들이 선반 위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행사를 많이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시식을 시키고 또 인식을 바꿔주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이거 부담감 없이 먹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감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요리를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조리를 시작한 학생들. 사뭇 진지한 표정인데요. 긴장감이 여기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겉모습 때문에 굉장히 꺼려졌는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도 고소한 맛도 있고 뭐 짭짤한 맛도 있고 다들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놀라면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됐어요. 세계 요리 대회를 방불케 하는 현장. 스타 셰프 같은 노련함으로 곤충을 조리하는데요. 심사위원들 역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질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별성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우리 고소해만의 그 특유의 새우랑은 다른 그 느낌, 감칠맛이 있어가지고 이게 육수를 하니까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완성돼 가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학생들이 만든 요리가 맞나요? 오호. 드디어 완성된 음식들 하나 둘씩 가져오는데요. 곤충으로 만든 롤과 쌈, 인류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데코레이션까지 정말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곤충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곤충 자체의 특유의 이제 모양과 심미적인 요소가 가장 제일 이제 제거하는 부분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맛 배합에 있어서 이제 고소한 맛도 물론 나지만 씁쓸한 맛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맛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 번데기 같은 거를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냄새도 싫어하고. 근데 이번에 저희 말고 다른 제 작품들 보고 그러면서 좀 괜찮을 것 같다, 먹어도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경연대에 출품된 요리들은 관람객들에게 공개됐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 때문인지 아이며 어른이며 누구 할 것 없이 흥미를 갖고 지켜봅니다. 거부감 또한 없는 모습인데요. 꽃보다 김밥이네요. 고기는 곤충이 들어갔다 하는데 곤충이 안 든 것처럼 그렇게 맛있어 자연스럽고 맛있어 보였어요. 맛있어 보였어요. 먹고 난 다음에 그게 맛있으면은 이게 곤충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해도 크게 거부감도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식용곤충이 함유된 소면, 과자, 순대 등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전을 열었는데요. 미리 보여주고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 식용곤충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기자기한 모양의 곤충 과자들.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춰 시식을 해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이고 이젠 제가 다 설렙니다요.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이제 궁금해서 먹다 보면 먹을지 뭐지. 이런 게 이제 고단백이라니까 뭐 운동할 때 양 조금 먹고 고단백 할 때 괜찮겠다 싶은데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좀 그런 거죠. 역시나 아직까지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곤충식품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농가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곤충을 식품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제품을 하나 뭐 스프가 됐든 쿠키가 됐든 뭐 면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곤충을 말 그대로 식품 소재로서 활용이 된다면 농업인들도 좋을 것이고 기업들도 만약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곤충 사육 농가. 이른 새벽부터 무언가를 나르고 있는 농가 대표. 이건 또 뭘까요?
바로 굼벵이입니다. 이곳은 현대화된 사육시설을 기반으로 굼벵이를 대량 사육하고 있는데요. 굼벵이는 식약청이 정한 한시적 식품 원료로서 승인받은 영업자만이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굼벵이는 3g 이상이 되면 출하가 가능한데 40일에서 50일 정도면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고수익으로 창출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굼벵이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저희가 일정한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곤충 중에 하나가 또 굼벵이입니다. 그래서 굼벵이를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굼벵이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곤충입니다. 이들은 2달간 발효시킨 오염 안 된 1등급 톱밥을 먹고 자라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연중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항상 동일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과 냉방 그리고 가습을 이용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허허, 참 까다롭군요. 특히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난방 시설과 에어컨 시설을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런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 많은 농가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환풍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예, 질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풍 작업을 항상 해주고 세척기나 뭐 이런 부자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부자재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굼벵이의 알입니다. 아이고 정말 작군요. 특히나 알을 낳아야 하는 성충을 사육할 때에는 먹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 만든 젤리를 이용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양분을 첨가해 만드는 먹이. 이렇게 먹이까지 직접 만드는 이유는 시판되는 먹이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1kg당 생산하는데 한 4만 원 정도의 원자재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원가 자체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가를 다 뽑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단가 자체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대량으로 납품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부터 곤충을 이용한 산업화가 시작됐습니다. 곤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가 역시 반색을 띠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국내 식용 곤충 산업의 시장 규모는 60억 원. 하지만 2020년이 되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에 대비한 자동화 문제가 시급할 뿐더러 또한 곤충 생산까지는 쉽지만 가공하는 기술 및 방법이 미비하여 유통기한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2015년 국내에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의 수는 724가구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사육 농가 증가로 곤충의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소비 기반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곤충산업이 아직 육성법이 생긴 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뭐 각 지자체나 이제 축산과로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요. 각 지자체에서 아직은 담당자들이 잘 모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허가 문제나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실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곤충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관심이 커지면서 이처럼 사육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가들이 최근 선호하는 꽃뱅이와
장수풍덩이 애벌레는 아직도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한시적 식품으로만 분류돼 상업적인 대량 거래에 불편함이 적지 않습니다. 약은 뭐 섭취량이라든가 이렇게 제한이 있지만 이제 이러한 식품을 원하는 분이 원하는 만큼 드시기 때문에 일단 특히 안전성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검토가 약간 좀 절차가 까다롭고 이제 연구도 좀 많이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곤충 산업 역시도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유용 곤충을 활용한 신약 및 신소재 개발, 식품 원료 이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애기뿔 소똥구리에서 분리한 코프리신이라는 신물질이 크론병 치유에 효능이 있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누에 실크를 이용한 인공 고막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곤충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곤충 산업. 그 가치는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됐습니다. 뭐 100억에서 150억, 뭐 지금 1,500억, 지금 이제 1,500억 시장을 넘어섰고요.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3,000억 시장 이상을 보고 있고요. 뭐 주변에 있는 이 식용곤충에서 파생하는 부분까지 간주하고 한다면 한 2020년까지 적어도 7,000억대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자 설스턴은 벌레는 작은 인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곤충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40%가 인간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곤충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죽는 과정을 보면 그 속에서 인간 세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 자원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어쩌면 세계가 자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곤충에 관심을 쏟는 이유도 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If humans vanish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suddenly, the earth ecosystems would pretty much go on the way they have in the past. If insects vanished from the ecosystem, life on Earth would begin to fall apart very quickly. Insects are crucial to life on Earth. 지구상의 자원 중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자원인 곤충. 이제는 곤충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을 버리고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 할 생물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을 곤충이 가져다주는 자연의 혜택에 대한 고마움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인간과 곤충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